최근에 2심 무죄를 받고 지금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이재명 대표님, 특히 바로 안동으로 달려가셔서 산불 화재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도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국힘당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저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뭐 사진 촬영 다 했으면 지금 불 좀 끌어가자, 불타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 분노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누구와는 다르게 냅둬도 괜찮다, 이게 뭐 나름 잘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 이야기해라, 답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주민들 입장에서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 있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한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입틀막을 하고 듣기 싫은 얘기라고 막 끌어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걸 보시는 많은 시민들은 답답하다, 막 열받는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님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야당 입장에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요 자막만 없었으면 이거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욕하고 싶으면 대통령 만들고 욕을 하든 말든 하라고, 그 얘기를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니,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냥 이재명 대표님 멱살만 잡고 있는 게 국힘당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당 입장에서 뭐 사실 능력도 없고 계속 기승전 이재명 타령하고 싶으면 정권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님이 실력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당 역할하면 되지, 도대체 이런 여당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나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책임을 묻든 말든 이런 식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지, 찍지도 않고 왜 맨날 중요한 순간마다 민주당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강행군을 보이고 계신 건데, 이거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한덕수를 만날 때는 도대체 한덕수가 뭘 했다고 푹 쉬고 와서 수고했다는 건지 뭔지,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와 격려가 쏟아지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여당, 그것도 이제 총리, 이런 인간들한테는 오히려 저렇게 깍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표님 앞에서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경청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소화 중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보시다시피 MBC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2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3만 6천 개를 넘겼는데, 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댓글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댓글이 뭐였냐면, 안동 예천, 뭐 영주 영양 봉화 등등, 한마디로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경청하면서 욕바지 역할을 죄다 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될 국힘당 것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욕하고 이재명 대표님은 찍지도 않고 막 멱살 잡고 흔들고,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 문화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산불 진상조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가운데 또 위협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겉옷으로 가격을 당했는데, 보세요, 그렇게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냥 겉옷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진짜 1년 전에 정말 전 국민이 끔찍하게 봤던 그 정치 테러를 또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 이재명 대표님은 할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 한마디로 그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격한 감정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선처를 요청했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저들 입장에선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심지어 뭐 사법적으로도 이번에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 남은 거는 이제 물리적인 테러밖에 없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경호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경호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관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국힘당 것들은 탱자 놀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극우 폭도들이 여기저기 등판하면 거기에 대놓고 힘을 실어주면서 그냥 말장난이나 하고 지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걸 죄다 민주당 탓하고 그런 식으로 넘기는 여당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그래서 카운터스라는 극우 추적단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 무죄 이후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극우 오픈 카톡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신고 활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이거는 이제 대선 지나고 계속 말씀드린 사이버 크래프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옵저버 역할 강화하고 그리고 뭐 당정청 등등 교류를 해가지고 저들의 문제를 싸그리 대응하는 거 여기에 저도 총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극우 추적단 팔로우도 하시고 많은 관심 주위에 공유를 해주셔야 이분들도 더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아주 별의별 얘기들을 다 쏟아냅니다. 한국인도 아닌 JK 김동욱은 뭐 법이 없다, 정치 쓰레기 난무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저래놓고 지들이 맨날 보수 지지자라고 도대체 어떻게 저것들이 보수냐니까요. 그리고 계속 저런 데다가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바로 국힘당 아닙니까? 저건 그냥 내란 폭도당인데 이재명 대표님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뭐 환호를 한다며요. 헌재에 대해서도 역사적 결정을 했다며요. 근데 윤석열 파면되면 저들이 어떻게 또 태세 전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게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킨다는 저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우리법 연구회라고 프레임 씌우고 그다음에 뭐 친중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화교라고 프레임 씌우고 이런 식으로 늘 저렇게 편하게 정치를 해왔으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고 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저렇게 조작을 하는 게 국힘당 종특입니다. 뭐 나경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렇게 왜곡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힘당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산불 대책 나서고 한덕수 그리고 헌재 할 일을 해라.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할 마은혁 후보 임명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무슨 산불로 정쟁 도구를 삼고 있다. 이런 구역질 나는 언플이나 하고 있는 게 국힘당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천하람 씨는 이재명 대표를 또 저렇게 물고 뜯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그나마 천하람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부디 이러한 천하람의 실체를 알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들을 차별화해서 바라봐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섬뜩한 건 뭐가 섬뜩합니까? 이준석이 섬뜩한 겁니다. 산불 피해 깔끔하게 전술한 말을 하는, 그래서 지금 사페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준석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25만원권이라고 저렇게 챗GPT 가지고 히덕거리고 있는 모습 지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어떻게 전소가 돼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분한테 깔끔하게 전소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정치인이란 겁니다. 맨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뭐가 중요하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라고 떠들어댔었는데 해결 능력마저도 박살이 났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맨날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분탕치고 그냥 말장난이나 하고
그러면서 토론왕 코스프레 했으나 이제 또 그것도 어떻게 박살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준석 실체를 다루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데다 허은하 대표가 등판함으로써 이준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측에서 왜 계속 허은하 대표 페이스북 가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언어는 압도적 해로움이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깔끔하게 전소라는 막말을 퍼붓는 거, 심지어 그래놓고도 책임을 비서관이 했던 말이다, 이런 식으로 타인한테 떠넘기는 점, 이건 기본적인 공감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해로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허은하 대표의 비판이고요. 그래서 이런 짤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측에서 허은하 대표를 왜 저렇게 공격하는가를 보면 지금 이준석 측이 뭘 불편해하고 있는가, 뭐를 피하고 싶은가, 이거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씨를 비판하니까 관련한 기사가 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천하람 씨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은 섬뜩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놓고 합리적인 척, 그래서 호남 가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가면을 썼던 점, 이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사진 찍고 불 좀 끌어가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썸네일 저거 건 거를 보세요. 야, 진짜 저게 어떻게 대선 주자입니까? 이거 뭔가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개혁신당, 굳이 이름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수석 최고위원이란 인간이 쏘아올린 공으로 JTBC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확대 밈이 사방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죄인, 뭐 이철규, 약, 요런 식으로 지금 밈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장 남천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죠. 뭐 죄인, 뭐 자녀에게 일자리, 그래 망했다, 요런 밈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후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